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책 수성가의 기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출간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을 보면서 책의 내용만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 물성충만한 물건 역시도 충분히 사랑할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가 책 카피를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오래되고 망가진 책에 대체 불가능한 세계에 대하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자와 책 소개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배재영 씨입니다. 1986년생이고요. 원래는 미술대학에서 순수 미술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2014년에 유학을 가게 되고요. 대학원에서 세부 전공으로 북아트 그리고 재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대학원 지도 교수의 권유로 책 수선을 배우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학 부속 시설인 책 보존 연구실에서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손된 책과 희귀서적 등 2천여 권의 책을 수선하면서 경험을 쌓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귀국을 하는데 2018년 2월에 서울에서 연남동에 개인 작업실을 내게 되고요. 이후부터 줄곧 책 수선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30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간 손님들이 맡긴 파손된 책들을 보고 만지고 수선하면서 쓴 독후감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책 수성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 이건 솔직히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책은 낡고 찢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소중한 책이라면 보관은 하겠죠. 보관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수선하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책을 수선하는 걸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작업실을 내려고 세무서에 갔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세무서를 처음 찾아간 것이고, 또 업종 코드를 적어내야 되잖아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물어봤답니다. 그렇더니만 세무서 직원들도 모르더라는 거죠. 책 수선업, 이게 예술 분야인지 서비스업인지 출판업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새로운 직종이라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직원도 몰랐고,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도 이 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쟁을 하더라. 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직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업 맞죠? 수식어를 좀 붙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망가진 책에 담긴 기억을 되살리는 서비스업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 수선이라는 건 망가진 책의 기억을 관찰하고 파손된 책의 형태와 의미를 수집하는 행위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보자면 책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책이 파손된 형태를 보면 책 주인의 독서 습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독서 습관이기도 한데요. 책을 꾹꾹 눌러서 보기도 하고요. 낙서를 하기도 하고 침을 발라서 페이지를 넘기기도 하고요. 또 줄을 긋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때가 묻고 책 등이 무너지기도 하죠. 네, 책에도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사하면서 언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엔 제가 낙서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구겨져 있었고요. 또 찢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떨 땐 과자를 먹으면서 이 책을 봤기 때문에 페이지 군데군데 기름때도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뭔 책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냐.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달리 보자면 이건 책을 좋아한 흔적들인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상당히 많이 위안을 받았는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파손들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단 종이가 갈색으로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잊지 않고 간직해온 사랑. 곳곳에 이런저런 낙서를 했을 만큼 늘 가까이에 두었던 사랑. 그리고 아마도 좋아하는 과자와 함께여서 더 즐거운 독서 시간이 되었을 그런 사랑들 말이다. 네, 정말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책 수성가 입장에서 볼 때 책의 파손은 축적된 시간의 흔적이고 사랑의 흔적이다 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책 수성가는 망가진 책의 기억을 관찰하고 파손된 책의 형태와 의미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서 이 책에는 30편의 글이 실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글에는 저자가 수선한 책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다들 추억이 가득 담긴 책을 가지고 와서 수선을 부탁하더라는 거죠.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근데 다들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심심할 때마다 들춰봤던 국어 대사전을 가지고 와서 수선해 달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책을 돌려받을 때, 수선이 끝나고 돌려받을 때 이분은 어릴 적 친구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게 첫마디였다고 그럽니다. 이 책이 저자한테는 첫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개인 작업실을 열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의뢰가 이 책을 수선해 달라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망가진 책을 완전히 새 책으로 고쳐내는 수성가의 기술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요, 추억이 가득한 책을 수선해서 돌려받을 때 받게 되는 그 감정이라는 게 어릴 적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반가움이라는 것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머니의 유품을 수선해 달라고 부탁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들을 모은 도안집이었는데요. 그 책을 딸이 수선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걸 돌려받을 때 그 딸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이 도안집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잖아요. 그 추억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책을 돌려받았을 때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이 밖에 책을 선물하려고 수선을 맡기는 손님들도 참 많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예쁘게 수선해서 선물로 안겨드린 그런 고객도 있었고요. 또 결혼 앨범을 수선해서 아내에게 선물한 남편의 사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해서 습기가 많은 작은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앨범이 많이 곰팡이도 피고 낡았다는 거죠. 이걸 수선해서 결혼 33주년 선물로 아내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앨범을 받아 들었을 때 아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네, 그 생각에 저도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책에는 해리포터 시리즈 7권을 수선한 에피소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릴 땐 너무 재밌게 본 책이라서 이 책을 7권 전부를 수선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녀에게 생일날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수선을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감동적이죠? 자녀에게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책을 선물로 수선을 해서 선물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자도 감동의 파도를 맞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저자는 무려 2달에 걸쳐서 수선을 끝냈다고 합니다. 책 수선이 진짜 오래 걸리는 작업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이걸 보니까 책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대를 물려가면서 선물로 줄 수 있는 물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해리포터 시리즈 진짜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국내 번역서가 나오기 전에 저는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서 1권을 샀었는데 나중에는 이 책을 시리즈로 다 구해서 읽었습니다. 이젠 색이 누렇게 변했죠. 아마 다른 책 같으면 버렸을 텐데 너무 재밌게 본 책이고, 또 그땐 제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책이 제가 원서로 읽은 첫 번째 소설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니 의미도 있다 싶어서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책은 잘 수선해서 자녀에게 또는 손자, 손녀에게 물려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부모의 추억, 할아버지, 할머니의 추억이 담겨있는 이런 책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건 무척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더라고요. 새 책을 선물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빠가 읽었던 책이야, 또는 할아버지가 읽었던 책이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 책을 깨끗하게 고쳐서 건네는 거, 이게 더 소중한 추억을 이 아이에게 전해주는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줄도 긋고 낙서도 하고 또 메모도 하고 그랬던 책이라면 이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그 가치는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해리포터 책뿐만 아니라 이건 대물림해도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 앞으로 생긴다면, 그리고 그 책이 충분히 낡았다면, 그런 책은 이 책의 저자에게 수선을 한번 의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책은 수선하기보단 새로 한 권 사는 게 더 편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추억이 담긴 책이라면, 게다가 그 책의 내용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면, 이런 책은 새로 사기보다는 수선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구나 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 이 책은 책의 내용뿐 아니라 책의 물성도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